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막 되게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흐름 자체가 약간 뭐 아리까리하다 그래야 되나? 뭐 약간 음,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렇죠. 뭐 바벨 전략을 좀 잘 쓰면 그나마 좀 낫고 약간씩 뭐 종목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사람을 막 혹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모를 불러들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최근은 음, 테슬라가 그랬고, 그 앞전에 뭐 다른 종목들도 뜬금없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뭔가 자꾸 사고 싶게끔 만드는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만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되면 시장의 질이 약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어, 일단 이거부터 보면은 골드만삭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그러니까 애뉴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월스트리트 컨센보다는 낮아요. 내년에 이게 좀 5%고 11%고 여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다음 현재 이게 올해 3분기에는 지금 0%인데 지금 에너지를 제외하면 좀 높긴 하죠. 그래서 여전히 에너지가 좀 역할이 있고, 여기도 이제, 그 다음 분기도 그렇고,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에너지 기업이 바닥을 치고, 바닥도 아니죠.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에너지가 아닌가 싶은데 에너지 주가는 많이 올라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4분기 실적이, 그럼 어차피 지금 3분기 지나가니까, 향후 4분기 실적이 지금 상당히 뭐, 이 앞전보다 많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높게 형성된 근거가 뭐냐. 음, 이 근거가 이제 약간 좀 미흡하다 이거예요. 어, 예, 이 근거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올라가면 이 근거는 다 뭐 어떤 근거를 내놓든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어, 또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는 가능성은 또 낮게 보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오펙과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유로 이제 추가로 생산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400만 배럴이 좀 넘죠. 여기가. 지금 400만 배럴까지는 만약에 마음 먹고 하자면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음, 여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유가가 20%인데, 추가 생산 안 하면,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억제를 누르면은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뭐, 유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과거 이제 경기 침체 기간 동안만 유가가 빠졌어요. 당연히 침체되니까 수요가 확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감산을 하더라도 더 빠지는 거죠. 수요가 빠지는 속도가 공급을 줄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급격하게 빠지면서 과거 보시면 에너지 기업 주가가 반토막이 그냥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은 또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그림은 실업률 관련 데이터인데 지금 이 그래프에 나오는 주는 이 펜실베니아 주예요. 펜실베니아 주의 8주 평균 실업률인데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 어, 이게 지금 선거하고 맞물려서 펜실베니아가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긴 하죠. 예, 예.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7개 주,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 MI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뭐죠?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 다음에 네바다.
음, 여기가 상당히 이제 격전지인데 일단 얘가 많이 올라오면은 바이든한테 불리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뭐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음, 지금 13,000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7,000건에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 옛날에 저기 클린턴이 말했던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음.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뭐 바이든 이야기하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CNN하고 몇 군데 보면은 바이든의 정신 상태, 뭐 거짓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하던데. 그래요? 네, 지금 뭐 어떻게 근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바이든의 지지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안 보는데, 그래요? 예, 그냥 뭐 누가 되든 뭐 저희랑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죠. 없는데 이제 정말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약간 약간 넘어질 뻔하고 막 그랬죠, 예전에. 예, 그래서 어, 뭐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 뭐 그다음에 약간의 치매 초기, 뭐 이런 이야기가 워낙 어, 뉴스에 뭐 이렇게 아마 탐사 보도 같은 것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어, 봐야죠. 근데 이게 불안정성은 있죠. 정치적인 불안정성. 어. 이제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정모 오늘 씨는 기준 혹시, 정모 씨는 혹시 아세요? 바이든에 대해서 좀? 가끔 그런 영상들은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봤을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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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말씀하신 거 맞죠? 이렇게 약간 넘어질 뻔하고 네, 막 네, 그랬죠? 네, 네. 예. 어. 그런 것도 그렇고요.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그분이. 여든 여든 몇이죠? 여든 몇? 82인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힘들죠. 쉽지 않죠. 예. 그 후반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음 4년을 과연 할 수 쉽지 있을까? 않아. 그럼 90인데, 끝날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뭐 그렇고요. 네. 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요 자료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의 기준상 내년 6월에 만약 첫 금리를 내린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네. 예, 금리 인하가 이제 뒤로 조금 밀려서 6월에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CPI가 그러니까 코어 CPI가 요 추세대로 쭉 빠질 때 이 추세대로 빠질 때 아, 지금 보시면은 0.3%씩 MOM으로 이제 올라간다면 요런 구도고 0.2라면 요 정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2%보다 높아요. 그래서 코어 음, CPI가 뭐, 뭐 거의 뭐 3에서 뭐 왔다 갔다 뭐 아니면 4 근처까지도 약간 높게 이제 형성될 때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거죠. 2% 달성을 못했음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어, 일단 더 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걸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걸 수 있다. 그러면은 아, 여기와 아까 말했던 이 선거하고 맞물려서 내년에 선거에서 만약 금리를 2%가 안 되는데도 내리기 시작하면 혹시나 이제 더비시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내년으로 갈수록 아마 경제적인 문제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까지 좀 계속 동반해서 뭔가 이제 봐야 되는 좀 복잡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식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수급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뭐 음, 금리가 올라든 유가가 오르든 일단은 돈의 공급이 끊이지 않으니 주가가 그렇게까지 안 밀리고 버티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뭐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도로 들어오고 있죠. 최근 이제 3월 이후로 가장 많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래서 뭐 250억 달러 가까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는 시장에서 계속
소프트 랜딩을 이야기하니, 그럼 한번 뭐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죠. 만약에 경착륙 이야기가 막 나오고 뭐 이랬으면 아마 돈이 안 들어왔을 텐데 좀 빠지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 보면 그래도 연착륙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신뢰를 얻고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 그 에셋이 없어요. 하드 랜딩은 음, 뭐 하드 랜딩도 없고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손 놓고 노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채권을 사기도 채권 ETF를 사든지 뭐 그 정도인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ETF로 말고는 해당 ETF 말고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 이제 소프트 랜딩이 온다 그래도 어쨌든 오기 때문에 약간 경기 침체가 그러면 그렇죠. 약하게 오는 거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 뭐 여기 보시는 뭐 매그니피시턴 세븐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지금 홈빌더도 최근에 지금 계속 빠지던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노랜딩이 아닌 이상 뭐 어,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으로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이건 아까 어도비 제가 했던 거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거 오늘 보니까 데이터브릭스에서 시리즈 I 이 투자를 받았어요. 이걸 지금 증액하는데 43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I니까 몇 번째예요? I가 아니고 지금 몇 번째지? 그러니까 어쨌든 추가로 받는 거예요. 지금 IPO를 뭐 다들 바라는데 일단은 장외에서 지금 이렇게 투자금을 늘리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캐피탈 원하고 엔비디아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돈을 어, 들어가는데 그냥 젠슨 황이 뭐 요트 사고자 한 게 아니라 뭐 이거에 들어가려고 같이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닌가. 돈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보통 필요할 이제 리가 없겠죠? 보통의 CEO들 보면 자기들이 어떤 나름 이제 전략적이거나 이럴 때 같이 낑겨 들어가면 싸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근데 이제, 음, 어쨌든,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많은 곳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데이터브릭스도 들어갔다. 만약 지금의 분위기 봐서는, 데이터브릭스도 조금, 뭐, 빨리, IPO를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이거 투자금을 또 시리즈를 또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근데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430억 달러니까 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얼마죠? 스노우가 얼마냐? 시총이요? 네, 스노? 아씨, 잠깐만요. 510억 달러네요. 510억 달러? 어유 그럼 네, 뭐, 뭐 거의 얼추 뭐 네. 거의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네요. 비슷하네요. 네, 네,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빨리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얘들도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제대로 된 수익성 구조는 아직 안 갖춰진 것 같고. 음, 일단 뭐 회사는 좋으니까 아마, 얘가 IPO를 하면은, 상당한 자금이 몰려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것 중에 자동차와 그러니까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거가 NOA라고 해서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이게 지금 중국 차에 많이 달리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 시장 점유율이 50%예요. 그래서 음, 얘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어, 지금 봐서는 나중에 되면은 테슬라랑 이제 비슷하게 어떤 경쟁 구도가 되겠죠. 뭐 중국 전기차랑 뭐 테슬라와의 싸움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음, 저가끼리.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엔비디아께 들어가는 게 좀 비중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상장 안 돼 있는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게 한 30% 되고
오비라이가 그 다음인데 비중이 좀 낮아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유럽 기준으로 21년, 22년보다 지금 높아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 높죠. 여기.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165메가와트급으로 지금 많아서 약 65메가와트 이상 많이 지금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 늘어나는 게 AI 서버일 확률이 높고요. 요거와 연결해서 오늘 나온 대만의 인벤텍이라는 AI 서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대만의 이 서버 만드는 회사의 CEO 인터뷰를 보면은 현재 자기들 회사가 AI 서버 주문이 쏟아진다. 타이틀이 AI 서버 주문이 쏟아져서 지금 고객 수요를 충족을 위해서 캐퍼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현재 9월 현재가 올해의 최고 피크. 근데 뭐 10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피크 레벨이고 내년 2024년이 되면 2배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은 2배 성장하고 향후 2, 3년 동안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이트 가시면 이거 대만어 광둥어네요. 뭐 이걸로 돼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궁금하시면 번역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되게 젊은 분이더라고요. 예. 나이 안 많아 보이죠? 젊은 분이에요? 아니, 저 나이는 몰라요. 네, 나이는 모르는데, 예, 지금 요즘 9월 요것도 있고 뭐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한글로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엔비디아 칩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뭐 어떤 테크니컬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A100에서 H100으로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성능 향상을 H100에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와, 그렇게 발딱 쓰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형식인데 이게 지금 16배. 그다음에 요걸로 16배 올렸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명령어를 통해서 12.5배로 올리고 프로세서 공정 개선 요로 이제 TSMC가 한 2.5배 올려줬고 희소성으로 2배로 올려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올려줬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려줄 수 있냐 이거지. 그래 그 다음 구조가 뭘까 이제 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 게 진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개 이제 싱글 코어거든요. 이게 싱글 네.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칩을 여러 개 쓰는 방법 말고는 싱글 칩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죠, 근데. 모르죠. 그다음 이제 TSMC 아까 말했던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들 보시면 칩 장비를 소위 말하는 주문을 이제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팅장에서도 결국 그 이야기 했죠.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에 대한 수요 우려, 그다음에 비용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 납품을 연기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단기를 예상하는데 일단은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에 있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최근에 이제 ASML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요 전부 다 이제 주요 기업이 여기에 보시면 네덜란드 기업이거든요. 네덜란드 기업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는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구글에서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유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미니 AI를 곧 아마 이제 출시가 될 것 같다는 건데 GPT-4 라이벌로 지금 보고 있고 현재 클라우드 부서를 통해서 기업에 이제 판매를 예정 중인데 일부 이제 한번 써보라고 권한은 준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 통합
그러니까 소비자 서비스 통합을 통해서 아마 유료화 할 것 같거든요. 또 음. 이제 여기도 이제 유료화 버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대화형 그 소위 말하는 대화형 AI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뭐좀 그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팔란티어 어제 뭐 AIP 콘 했는데 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이 거의 3시간짜리인데 그거 보느라 오늘 아, 봤어요, 나 그걸? 그냥 틀어놓고 뭐 봤는데 어쨌든 그 3시간을? 어우, 그냥 틀어놨어요. 아, 틀어놨는데 들었다가, 예. 어쨌든 어쨌든 뭐 지금 그걸 말하고 뭐 그것도 있는데 각 나와서 이제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다시 자세히 보시려면 뭐 자막이 들어간 사람들이 또 자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자막이 나오면 또 자세히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음, 그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뭐 저거는 뭐냐면 이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카프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이든 뭐든 그 LLM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낼 거다 얘들은. 근데 이제 그 자기들이 보는 관점은 가치는 이게 뭐냐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LLM을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로직 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그 LLM이 더 커야 되고 더 거기를 투자하고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LLM을 새로 이제 하려고 하면은 돈이 리얼 데이터니까 리얼에다 로 데이터 하다 보니까 비싸요. 데이터가 비싼데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합성 데이터 이제 스스로 이제 AI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 창조에 가깝죠. 이게 없으면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정확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음, 짧게 짧게 넘어가죠. 반 다 돼간다. 일단 그렇고 예, 이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주요 그림인데 이것도 가서 한번 보시고요. AI 메쉬라는 그 이 데이터와 이런 건데 제가 데이터와 LLM과 툴을 엮어서 AI 메쉬를 하는 뭐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이 방향을 한 장으로 표현한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 둘이서 몰래 만났다 이거죠, 다시. 이 둘이 만났는데 그저께 이제 그 AI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네. 의회에서 하는데 둘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이 머스크 형님이 혼자서 신났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막 웃고 뭐 이렇게 손짓하고 하면서 계속 말을 걸고 막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따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어, 미스테리어스 로케이션에서 했다는 건데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이 둘은 어쨌든 아마 어, 여기도 스타링크와 연결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최근에 음,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오프시켜갖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쪽인가 뭐 한번 뭔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같이 AI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AI 사업을 할 건 아닌 거 그렇다. 음, 그다음 이제 최근에 나온 렌더링 중에 이게 아마 로보택시이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지금 뒤에는 바퀴가 하나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2인용이에요 2인용 아, 2인용? 2인승이죠 2인승 2인승, 2인승. 2인승인데 음, 여기 보시면 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좀 그냥 희한하네. 앉아서 가기만 하는 거. 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 캐스팅 머신, 그러니까 12,000톤의 IDRA 캐스팅 머신이라고 해서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기업에서 한 번에 그 주조 찍어내는 거죠. 전체 프레임을. 네. 지금 사이버 트럭도 이제 찍어내는데 그 밀리미리 오차를 안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데 아주 쉽지는 않은가 봐요. 진짜 그 작은 미리 단차를 그
한 방에 찍어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되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찍어내게 되면, 기가캐스트에서 제작이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내면 한 50% 이렇게 절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알루미늄 그 샤시로 찍어낼 때 그 보면은, 그게 그 우주선 쏘아 올릴 때 그 외부 재료거든요. 똑같은. 그래서 이게 이 도색이 돈이 많이 들었는데 도색도 안 하잖아요. 사이버 트럭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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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그 주조 캐스팅하는 방법들. 지금 최근에 이 방식으로 많이 가니까 이쪽으로 아마 또 어떤 뭐 수혜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네. 그다음 요거는 뭐 이건 뭐냐 하면 요거는 팔란티어고 요거는 테슬라인데 아, 기관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면 아직까지 기관의 비중이 35.77이고 개인의 비중은 50%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데 테슬라도 결국 기관의 비중이 훨씬 높아질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43.5고 개인의 비중보다 기관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관이 살 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뭐 좀 더 얘도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되긴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 그냥 묶어서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